믿기시나요? 시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한 가지 채소만으로 1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어오던 분이 그 약을 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언뜻 들으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과장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실제 사례입니다. 그분은 65세 남성으로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약은 매일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억지 친구가 되었죠. 혈당은 늘 높았고 약을 걸으면 혈압은 금세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손발 저림까지 겹쳐 실제 나이보다 2배는 더 빨리 늙어가는 듯한 감각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앞에 앉아 제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제가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겉보기에 단순한 이 질문은 사실 훨씬 더 깊은 문제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에 의존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식탁 위에 평범한 음식들이 가진 힘을 잊고 살아온 것이죠.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먹어온 방식이 아니라 고르는 법, 준비하는 법, 먹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피곤함에 찌든 찡그린 표정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혈압도 안정돼서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손발 저림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의 기록지를 보니 수치가 정말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익숙한 채소 하나를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먹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 채소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아주 작은 것 하나로 건강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오이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당뇨나 고혈압 약을 줄이게 해? 그저 아삭하고 시원한 채소, 반찬이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정도 아닌가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오이 속에는 만약 올바르게 먹는다면 만성질환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는 영양 성분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오이는 무려 905%가 수분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물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나머지 5%가 진짜 무기입니다. 그 안에는 비타민 C, 엽록소, 플라보노이드, 피세틴, 칼륨이 대표적으로 들어있으며 각각이 몸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며 피부 주름과 기억력 저하를 불러오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킵니다. 오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15% 정도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오이는 칼로리와 당을 거의 늘리지 않고 비타민을 공급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권할 수 있습니다. 클로로필, 즉 엽록소는 오이의 초록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엽록소는 간을 해독하고 독소 배출을 돕는 동시에 피로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보호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피세틴이라는 또 다른 식물 성분은 뇌를 직접 겨냥합니다.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뉴런 간 연결을 강화해 기억력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하며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춰줍니다. 오이에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영양 성분만 나열하면 다소 익숙한 정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실제로 이 영양소들이 매일 충분한 양, 올바른 방식으로 몸에 들어갈 때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이를 식단에 추가한 것만으로도 호전된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간 수치가 높은 60대 여성이 하루에 껍질째 오이 2개를 한 달간 섭취한 후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고혈압 환자는 2달 동안 식사 사이에 오이를 꾸준히 먹은 결과 혈압이 안정돼 주치의가 약을 줄였습니다. 약 복용을 자주 잊던 한 할머니는 석 달 동안 저녁 식사에 사과 식초를 곁들인 오이 샐러드를 추가한 뒤 손주들의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고 약을 빼먹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이를 먹는 것도 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분 못지않게 섭취 방법과 양이 중요합니다. 껍질을 전부 벗기면 엽록소, 플라보노이드, 다양한 항산화 물질 대부분을 버리는 셈입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지나치게 짠 양념과 함께 먹으면 이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혈관과 위에 부담을 줍니다. 조합을 잘못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당근과 함께 먹으면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 C를 파괴해 효능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껍질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깨끗이 씻은 뒤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몇 분 담가 먼지와 잔류 농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소금이나 짠 양념 없이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시기는 식사와 식사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배가 너무 부르지도 너무 고프지도 않을 때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가벼운 포만감을 줘서 단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찾는 일을 줄여줍니다. 또한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오이의 효과를 높이는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사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사과의 펙틴과 오이의 비타민 K가 결합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무릎이 가볍게 아픈 70대 여성의 아침마다 사과 반 개와 오이 한 개를 먹은 결과 석 달 후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줄었습니다. 둘째, 오후에는 무가당 천연 땅콩버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땅콩버터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과거 단 음식을 자주 먹던 한 당뇨 환자는 간식을 오이와 땅콩버터로 바꾼 뒤 혈당을 더 잘 조절했고 체중 증가도 멈췄습니다. 셋째, 저녁에는 사과식초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사과식초는 피세틴 흡수를 돕고 오이의 찬 성질을 중화해 위장이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가 하루 약 300개 오이를 4주간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HbA1c 수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한 동물 실험에서는 노령쥐에 피세틴을 보충했더니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됐고 미로를 탈출하는 시간이 보충하지 않은 그룹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사례와 일치합니다. 즉, 올바른 방법으로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과 건강지표 모두에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이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면 몸에 깨끗한 물과 풍부한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공급하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집안의 수도관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관벽이 유연해지며 각 기관이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뇌 또한 기억력을 파괴할 수 있는 조용한 염증 폭풍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가지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78세의 한 어르신은 아내를 잃은 뒤로 자꾸만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자녀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모시고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건강검진과 상담을 마친 뒤 매일 저녁 사과 식초와 약간의 꿀을 곁들인 오이 샐러드를 한 접시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해가 될 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셨다는데 석 달 후 그분은 손주들 생일을 전부 기억하게 되었고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머리가 한결 트인 것 같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오이가 결코 비싼 식재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고 수입 슈퍼푸드처럼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그 효과는 충분히 놀라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꾸준함과 효과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피하기 위한 약간의 지식뿐입니다. 핵심은 오이를 당위 처방처럼 생각하지 않고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양치질을 하는 이유가 치아가 아플 때만이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오이 역시 올바르게 먹는 습관이 몸속을 오래도록 관리해주는 생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효능을 이해하고 나면 오이는 단순한 곁들임 채소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건강과 맑은 정신을 지켜주는 영리한 식습관 전략임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일 오이만 사서 먹으면 되겠네. 하지만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이를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매일 오이를 먹고 심지어 제가 권한 양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상태가 나빠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원인은 대부분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에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생당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생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 아코르비나세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의 핵심 성분인 비타민 C를 파괴해 혈관과 피부를 지키는 기능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생당근과 오이를 같은 샐러드에 넣으면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효능이 거의 사라집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오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이 늘어났는데 생당근을 빼고 3주가 지나자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나나와 함께 먹거나 같은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오이와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지만 혈중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손발 저림, 근육 약화, 심하면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위험이 더 큽니다.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오이 플러스 바나나 스무디를 마시면 시원하고 심장에 좋을 거라 믿었지만 몇 주 후 어지럼증과 피로감이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단지 두 식재료를 몇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증상은 금세 안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이자 한국 가정에서 특히 흔한 원인은 바로 오이를 소금에 절이거나 장아찌로 담가 먹는 것입니다. 오이를 절이면 나트륨 함량이 급격히 높아져 심혈관에 좋은 식품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을 주는 음식으로 변합니다. 게다가 짜게 먹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위암 위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만성 윗궤양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어릴 적부터 매일 몇 조각씩 절인 오이를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껍질째 생오이로 바꾼 지 2달 만에 속쓰림과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오이가 언제나 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먹는 방법에 달려 있고 때로는 건강에 좋다고 믿는 습관이 오히려 기대했던 효과를 조용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무엇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오래 함께 살아온 분들이라면 한 가지 두려운 진실을 압니다. 약은 단지 임시 방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약의 수치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몸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합병증의 폭풍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날마다 혈관은 조금씩 손상되고 신경세포는 약해지며 기억력은 서서히 떨어져 갑니다. 저는 병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팔이 마비된 채로 깨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야가 흐려져 안과 검진을 받았더니 이미 망막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식사와 수천 번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원치 않는 결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병을 키우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짜게 먹고 껍질은 더럽다는 이유로 벗겨내며 음식 조합은 느낌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매번 올바른 식사의 기회를 흘려보낼 때마다 우리는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의 약 하나를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의 배관 시스템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오이를 올바르게 먹는 것은 맑고 시원한 물이 배관 속 찌꺼기를 씻어내고 벽을 부드럽게 하며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다면 찌꺼기는 여전히 달라붙고 배관은 점점 굳어집니다. 결국 언젠가 물길이 막히면 그 대가는 단순히 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능력이나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직업은 운전기사였고 평소 건강하던 분이었지만 2년 만에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오이를 다른 식품과 조합해 먹는 방법을 권했을 때 그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업무 탓에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는 가벼운 뇌졸중을 겪고 진료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걸을 수는 있었지만 속도와 유연성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좀 더 일찍 꾸준히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자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하루하루는 여러분이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느냐, 아니면 합병증에 한 발 더 다가가느냐를 결정짓는 기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때입니다. 시간이 나면 시작해야지, 병이 더 심해지면 해야지, 이번 일만 끝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혈관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일 영양과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매일 조금씩 침식될 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주 작지만 꾸준한 변화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중 하나가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한데 바로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오이를 식단에 넣는 것입니다. 이는 약을 당장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약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고 몸이 진행 중인 손상을 스스로 막아내도록 돕는 기초입니다. 질병의 폭풍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오늘 당장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집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몸속의 물길이 점점 더 탁해지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매일의 현명한 선택으로 그것을 맑게 정화할 것인지.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일의 식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오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지키고 약물 의존을 줄이며 기억력을 보호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결코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이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마다 양치나 물 한 잔을 마시듯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오이 한 개와 사과 반 개를 함께 먹으세요. 이 조합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뼈를 지탱하며 가벼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오후에는 빵이나 튀김 대신 오이 한 개를 길게 썰어 무가당 천연 땅콩버터에 찍어 드세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궁어질 욕구를 줄여줍니다. 저녁에는 식사 전 사과 식초와 약간의 꿀을 곁들인 오이 샐러드를 한 접시 준비하세요. 이 음식은 맛있을 뿐 아니라 피세틴 흡수를 높이고 뇌를 영양으로 채워 기억력을 오래 유지하게 돕습니다. 이 세 가지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혈관과 신경세포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도구를 몸에 주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변화를 느끼긴 어렵겠지만 몇 주 몇 달 꾸준히 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혈당이 덜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소한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미소 지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이유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미루는 것은 곧 몸이 회복할 기회를 하루 잃는 것입니다. 거창한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장바구니에 오이 한 개를 담고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면 됩니다. 작은 걸음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1년 후 더 건강하고 가벼워진 자신을 보고 싶은지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이거나 더 나빠져 합병증과 마주하고 싶은지 그 답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여러분이 취할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자신에게 도전해 보세요. 매일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오이를 드시고 느낀 점과 건강지표, 사소한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환자들처럼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이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보낼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오이 하나로 변화를 시작할 건가요?